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이제 벌써 10주차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10주차에 배우실 내용은 바로 질적 자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적 자료를 어떻게 하면 요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결국은 자료를 나누는 유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자료하고 양적 자료 기억나시죠? 그래서 질적 자료에는 범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이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것을 줄여서 categorical variable,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냐 아니면 continuous variable, 연속형 변수냐로 양분한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분한다는 뜻은 실제 분석할 때 양분해서 연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순서형이냐 아니면 명목형이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주차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순서형 자료라든지 명목형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래프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질적 자료를 요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표나 그래프로 요약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인 자료로 어떤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인간은 눈에 잘 들어오고 기억하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대표적인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도수 분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 분표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테이블, 표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우실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래프들인데요. 자, 막대 그림이라는 게 있고요. 자, 원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서 좀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는 바로 분할표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또는 교차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학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질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요약한다. 자, 질적 자료를 정리한다. 라는 거는 결국 다른 말로 뭐다? 표나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공부하셔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가던, 뭐 제약회사를 가던 아니면 뭐 연구기관을 가던 네, 병원에 있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갑자기 팀에서 팀장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 뭐 우리 우수한 연구원님, 우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 자, 질적 자료를 정리해 오세요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 표나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오라.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속성, 우리가 데이터가 질적인 데이터냐, 양적인 데이터냐, 이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질적 데이터 요약에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변수값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고 싶은 건 분포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예를 들면 저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게 대표적인 우리가 명목형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죠. 자, 그다음에 자, 만약에 그렇다면 거주지별 내원 환자, 우리 백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어느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걸 또 알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야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좀 더 마케팅도 하고요. 좀 더 환자들의 편의성을 더 보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가 질적 데이터 예가 두 개의 질적 변수들의 연관성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환자의 연령대별 병원의 선호 경향이 어떤가? 예를 들면 20대에서는 선호 경향이 어떤지, 30대에서 어떤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질적 데이터잖아요. 왜냐? 선호 경향,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거는 질적으로 구분한 거죠. 자, 거주 지역별 질적이죠. 부산, 뭐 어디죠? 여기 김해, 뭐 경남, 대구 이런 거 전부 다 구분하는 명목형이죠.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대표적인 질적 데이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표나 그래프를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자, 어떤 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그래프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래프는 굉장히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질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는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질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들은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 분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requency t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분할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frequency table입니다. 그래서 도수 분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범주별로 빈도수를 나타낸 일종의 표입니다. 자, 핵심은 뭐다? 범주별로 빈도수를 나타낸 표를 우리는 frequency table, 도수 분표표라고 합니다. 자, 도수라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도수는 frequency예요. 자, frequency가 뭐예요? 자료값이 나타내는 빈도수예요. 결국 다 생략하고 숫자입니다. 빈도입니다. 빈도를 우리가 도수라고 해요. 줄임말이죠. 빈도수에 빈자 뺀 거예요. 그래서 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도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상대 도수라는 게 있습니다. relative frequency라고 해서요. 상대 도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수를 전체 값으로 나눈 합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전체 값이 우리가 n이라고 쓰죠, 여러분들. 자, 전체 n에 frequency를 분자로 넣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써서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자, cumulative frequency는 뭐냐면요. cumulative라는 게 누적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료값이 나타내는 빈도수를 별량이 작은 쪽보다 차례대로 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으면 자, 10대에는 10명, 20대는 10대, 20대 합쳐서 뭐 20명 누적된 거죠. 10명, 10명이면 그런 식으로 누적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는 뭐냐 하면 누적 상대 도수를 얘기합니다. 누적 도수를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눈 그러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도수 분표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도수 분표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연령별 도수, 상대 도수, 누적 도수, 상대 누적 도수를 만약에 이렇게 합산한다면 이것이 도수 분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도수는 그냥 프리퀀시에 세알리는 거죠. 20대 미만은 1명이었고요. 20대는 2명, 30대는 4명, 40대는 11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걸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 도수예요. 그래서 보면 1명이니까 이제 전체에서 3.33%가 되겠네요. 2명이었으니까 6.67%. 즉, 이 병원에 내원하는 20대 환자는 6%밖에 안 된다. 주로 50대 이상이 많네요. 40, 50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적 도수는 이것을 다 누적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12명이었고 40대는 11명이었으니까 합치면 23명이 되죠. 그러면 40대 이상은 23명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대는 여기에서 4명을 더하니까 27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수. 누적 도수는 이것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0대 이상이 지금 이 전체 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큐뮬러티브니까, 릴리티브니까 지금 보시면 40대에서 그 5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76%, 30대 이상이 90%. 결국 30대 이상이 거의 10명 중 9명 30대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 도수 분표표로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이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5개 병원을 가지고 있고 예, 합치면 굉장히 큰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 분표표로 이런 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적 자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효과적인 질적 자료에 가장 적합한 그래프 중에 첫 번째는 막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들 연속형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실은 질적 데이터에서 막대 그래프를 써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양적 데이터에서 쓰는 또 적합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질적 데이터에 쓴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무리 다른 알고리즘을 분석을 잘하고 뭐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못 선택한다면 보고서에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초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질적 변수의 도수 분표표 아까 보셨죠? 앞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우리가 bar 차트, 막대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막대 그림은 서열이 없는 명목 변수의 빈도의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막대 그림은 뭐다? 명목 변수, 특히 서열이 없는 명목 변수에 효과적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도수 분표표의 결과를 우리가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도구죠. 그래서 막대에서 가로축은 응답의 변수. 자, 아까 보셨다시피 50대, 40대, 30대, 20대, 20대 미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 횟수를, 이거 하나하나의 수를 나타내고 있죠. 빈도수를. 자, 그래서, 질적 데이터에서 막대 그림에서 가로축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50대, 40대, 30대, 20대, 20대 미만은 그야말로 명목이죠. 구분이죠. 카테고리죠. 자, 하지만 세로축의 크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 프리퀀시, 빈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내원하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수라고 본다면 보시면 50대와 40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 막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 나열하는 이 X축은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50대, 40대, 30대 이렇게 시작했지만 반대로 20대, 30대, 40대로 이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완전히 정보가 어긋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순서에 어떻게 놔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Y축, 세로축은 의미가 있죠. 하나하나의 프리퀀시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데이터 하면 두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원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원 그림이지만 영어로는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파이, 애플 파이 할 때 파이가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자, 질적 변수의 각 범주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에 비례해서 원의 면적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지금 그 막대 그래프를 파이 차트로 바꿔준 건데요. 보시면 자 5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어떤 수를 차지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네. 시각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보시면 한눈에 50대, 40대가 굉장히 많구나를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파이 차트도 요 면적이 지금 그 프리퀀시를 나타내 주니까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원 그림은 변수값을 서열화할 필요가 없는 명목 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서열화가 아닌 그냥 우리가 명목별 남자 여자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더 앞에 있고 여자가 더 뒤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파이 차트로 남녀 비율을 나눌 때 이렇게 씁니다. 또는 예를 들면 백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율을 알고 싶은데 각 백병원당 수익률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백병원이 서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백병원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해운대 백병원, 부산 백병원이 높고 일산 백병원, 그 다음에 어디죠 또 그 상계 백병원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5개가. 근데 그게 서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런 파이 차트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분할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교차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차표라고 부를 때는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질적 변수들의 복합적인 분포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우리가 교차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도수분포표, 앞에서 보셨던 거는 하나의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표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보시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인데 그냥 연령별로 그 환자 수만 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냥 환자 수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지금 보시면 연령대라고 하는 요 구분만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환자 수를 본 거예요. 내원하는 환자 수. 근데 자, 교차표는 왜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관심 있는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지지정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밑에는 연령대라는 게 있죠. 지금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지지정당 5개가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 지지정당이 선호하는 수가 다르냐. 자,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지지정당에 따른 선호수, 연령대에 따른 선호수 지금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선호도를. 자, 그래서 분할표, 교차표는요. 가로에 한 변수의 범주값을 나열하고요. 세로로 다른 변수의 범주값을 나열한 후에 각 칸에 해당되는 관찰값의 도수를 세리는 거죠. 프리퀀시를.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질적 데이터에 주로 쓰는 교차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질적 데이터를 요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 뭐뭐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프가 있고 표가 있었죠. 그래서 표는 도수분표표가 있었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만든다면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원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차표 또는 분할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